코로나가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직전인 2019년 약 47조엔이었던 도요타 자동차, 소니그룹, 히타치 제작소의 2023년 매출 합계는 65조엔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코로나를 거치는 동안 매출이 38% 증가했습니다. 일본 대표 기업 세 곳의 영업이익은 3조 9천억엔에서 6조 4천억엔으로 64% 증가합니다. 이 기업들의 한국 쪽 경쟁 상대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세 곳의 2023년 매출 예상치는 508조 원으로 지난 5년간 28% 늘었습니다. 세 기업의 영업이익은 34조 원에서 27조 원으로 21% 감소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의 장기 침체와 디지털화의 변혁기에서 뒤처지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상실했던 일본 기업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을 대표하는 기업이었던 히타치와 세계 전자시장의 주도권을 삼성전자에 내준 이후 콘텐츠 기업으로 변신한 소니, 전기차 대전환에 소극적이었던 도요타 자동차 등 일본 대표 기업들이 잇따라 사상 최고 수준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를 종종걸음으로 걸어갈 때 일본 기업들은 성큼성큼 뛰어나가면서 두 나라 대표 기업들의 위상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코로나 직전까지 소니의 매출과 순이익은 삼성전자에 비해 각각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두 회사의 매출 격차는 2분의 1 수준까지 좁혀질 전망입니다. 영업이익은 소니가 올해 1조 2천억엔으로 7조 4천억 원의 삼성전자를 크게 앞설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소니보다 영업이익에서 뒤진 건 1999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반도체 시장 부진으로 삼성전자의 실적이 크게 부진한 영향이 컸지만 21세기 들어 처음 역전을 허용했다는 점은 의미심장합니다. 소니, 파나소닉, 히타치 등 일본 대형 전자업체 9곳의 영업이익을 모두 합쳐도 삼성전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자랑스러워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살벌한 기업의 생존 경쟁에서는 단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19년 현대자동차와 도요타의 매출과 순이익 차이는 각각 200조 원과 20조 원이었습니다. 반면 올해는 매출과 순이익 격차가 270조 원과 30조 원까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1등 기업인 삼성전자와 도요타 자동차의 격차도 벌어집니다. 2022년 도요타와 삼성전자의 매출 격차는 30조 원까지 좁혀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70조 원으로 다시 크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1, 20년간 한일 격차가 줄어든 원인으로 일본 기업이 인구 1억 2,500만 명의 내수 시장에 안주하는 동안 내수 시장만으로 생존이 어려운 한국 기업들은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염두에 두고 상품과 서비스를 기획했기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적어도 일본 대표 기업만 놓고 보면 옛날 얘기입니다. 과감한 사업 재편으로 비대한 몸집을 슬림화하고요, 적극적인 인수합병 M&A로 정보기술, IT 경쟁력과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돈 잘 버는 일본 기업이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죠. 2013년부터 금리와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린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 기업들의 실적은 줄곧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의 충격을 받은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면요, 부자 나라와 기업, 가난한 국민은 일본 경제의 딜레마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아베노믹스 덕분에 벌어들인 이익을 임금 인상과 설비 투자로 분배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쌓아두기만 한다는 일본 정부와 국민들의 불만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일본 경제의 이런 구조적인 과제는 잠시 제쳐두고요, 아베노믹스 시절 일본 기업의 실적 서프라이즈가 그다지 두렵게 느껴지지 않았던 건 저금리와 엔저에 기댄 효과가 컸기 때문입니다. 일본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이 강화된 덕분으로 보는 전문가는 드물었습니다. 반면 M&A로 비주력 사업을 잘라내고 주력 사업에 IT를 접목해서 세계 시장에 나선 일본 기업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경쟁 상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최대 가구 회사인 니토리 홀딩스, 세계 최대 모터 회사인 니덱, 옛 일본 전사인데요, 니덱까지 포함시켜서 일본 대표 기업들의 변신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세계화, 사업 재편, 디지털 대전환, 기업 인수합병, 다시 살아난 일본 기업의 4가지 공통 키워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 20여 년간 일본 대표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주도권을 내준 원인 가운데 하나로 시장 접근법의 차이를 꼽습니다. 일본 기업이 인구 1억 2,500만 명의 내수 시장에 안주하느냐, 세계 시장을 일찌감치 바라보느냐의 차이인 거죠. 히타치, 소니, 도요타, 니덱, 니토리와 같이 다시 살아난 일본 기업들은 자국 시장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002년 약 30만 명이었던 히타치 제작소 임직원 가운데 해외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20%였습니다. 2022년 37만 명으로 불어난 히타치 제작소 임직원 가운데 57%가 해외에서 근무합니다. 소니그룹은 2012년 매출의 68%를 차지하던 전자사업의 비중을 지난해 34%까지 줄였습니다. 그 사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비중은 17%에서 51%로 늘렸습니다. 올 상반기 니덱의 매출에서 일본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84%가 해외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 등 세계 3대 시장에서 고르게 제품을 팔았습니다. 세계 최대 가구 기업 이케아가 맥을 못 출 정도로 일본을 꽉 잡고 있는 니토리는 현재 4%인 해외 매출 비중을 2025년까지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일본 대표 기업들도 물론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변하게 만든 건 생존의 위기였습니다. 히타치와 소니 등 일본 전자기업들은 2000년대 대규모 적자가 반복되는 암흑기에 빠졌습니다. 니토리는 일본 유통업계에서 지옥으로 평가받는 홋카이도의 불황을 넘었습니다. 세계로 나가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소니가 했던 것 같이 주력 사업을 바꾸는 사업 재편이 필수였습니다. 히타치는 지난 15년간 사업의 중심을 내수시장, 대량 생산 제품에서 글로벌화와 IT로 옮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태 사업과 주력 사업을 팔아치우는 모험도 감수했습니다. 니덱은 모터 일변도의 사업을 자동차 전장 사업과 공장 기계 사업으로 확대했습니다. 사업 재편의 방향을 단순 제조업에서 IT를 접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잡은 것도 이 기업들의 공통점입니다. 니토리는 제조, 물류, IT 소매업 이라는 신장르를 개척했습니다. 물류에 IT를 접목을 시켜서 가구 제조 판매업을 유니클로와 같은 패스트패션, SPA 산업으로 진화시켰습니다. 히타치는 인프라의 DX를 돕는 사물인터넷 IoT 인프라 서비스 업체로 변신했습니다. 소니는 콘텐츠 제작부터 배급까지 새로운 사업 생태계를 창출했습니다.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면 끝인 제조업을 구독 경제와 플랫폼 사업과 같이 네트워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업 모델로 진화시켰습니다. 사업 재편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M&A를 선택한 것도 닮은 꼴입니다. 니덱이 지난 40년간 성사시킨 M&A는 72건에 달합니다. 매년 2건꼴로 기업을 사들인 셈입니다. 히타치는 지난 10년간 M&A에만 4조 엔 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 니토리는 경쟁사가 교섭 중인 인수 대상을 가로채는 등 일본 재계의 불문율을 파괴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저명 투자가인 이테스로 커먼스 투자 신탁 창립자 겸 대표는 앞으로 30년 후에도 살아남을 일본 기업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사토리 전략을 쓰는 기업인지를 따집니다. 일본어로 득도, 깨달음이라는 뜻의 사토리는 사회 기여와 민첩한 변화, 기술, 해외 진출, 보건력, 융합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표현입니다. ESG 경영의 시대를 맞아서 주력 사업을 IT와 접목시켜서 해외로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민첩한 변화를 통해 코로나의 충격으로부터 빠른 복원력을 보여준 일본 기업들은 사토리 전략에 정통했다는 공통점도 갖고 있습니다. 노나카 이쿠지로 히토츠바 시대 명예교수는 일본 기업들이 리스크를 과잉 관리한 나머지 현상 분석을 중시하는 경영에 치중한 결과 테슬라 같은 게임 체인저가 되지 못한 것이 잃어버린 30년의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노나카 교수는 혁신은 리스크를 과감하게 받아들일 때 탄생하는 것이라면서 이 되살아난 일본 기업들은 디지털화의 본질을 쫓는 경영 모델을 통해서 조직의 의식을 철저히 바꿨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되살아난 기업과 도태된 기업을 구분하는 투자가들의 눈은 역시 매서웠습니다. 잘 나가는 일본 기업들은 PBR이 크게 개선됐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PBR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PBR 1배 미만은 시가총액이 회사를 청산한 가치보다 낮은 상태라는 뜻으로요. 투자가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2019년 0.96배였던 히타치의 PBR은 올해 1월 23일 기준 1.96배로 크게 개선됐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또 다른 전자회사이자 히타치의 경쟁사였던 도시바의 몰락과 대조를 이룹니다. 도시바는 부진을 거듭하다 지난달 20일 도쿄 증시에서 74년 만에 상장 폐지됐습니다. 도요타의 PBR은 1배를 넘었고요. 1.6배였던 소니의 PBR은 2.5배로 앞자리가 달라졌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의 PBR은 코로나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나빠졌습니다. 한국 대표 기업들도 앞으로 30년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토리 경영을 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쿄나우의 정영현 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